네, 2025년 10월 15일 위상수학 응용 서브 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또 오랜만에 또 박준석 선생님께서 또 들어와 주셨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많이, 사람이 많이 늘어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브 스터디도 추석 연휴 이후로 이제 오랜만에 재개를 하는데요. 그 이전에 저희가 저번 서브 스터디 때 이야기 나누고 디스코드에서도 말씀 나눈 것처럼 우선 오늘은 저희가 그 발표자는 딱 한 분으로 백재민 선생님께서 그 S1에서의 1차 드랑코 호몰로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시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는 음, 좀 서로가 좀 아리까리하거나 잘 모르겠거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논의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백재민 선생님 발표고 같이 좀 이야기하고 그 뒤에 좀 이어서 의견들과 생각들 나누고 뭐 필요하면 화이트보드 같은 것도 쓰면서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계실까요? 예, 오랜만에 인사를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원래 이번 스터디 초반에는 계속 참가하다가 회사 일 때문에 중도 하차하고 이번에 다시 하게 됐는데, 좀 아직 모르는 게 많지만 열심히 따라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브 스터디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정말 뜻깊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그러면 백재민 선생님께서 공유해 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 제가 이번에 할 거는 저번에 교수님께서 그 S1에서 드랑코몰로지 1차를 계산해 보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디세타가 H1S의 제너레이터다를 이제 봐보라 했는데, 이거를, 네, 한번 봐봤습니다.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이게 S1에서 보는 거면 이제 미분 형식을 S1을 토대로 이제 봐야 될 텐데 약간 살짝 아리까리해서 먼저 일단 얼2에서의 원폼부터 봤었는데요. 그 얼2에서 원폼은 이제 오메가가 FDX 플러스 GDY 요렇게 이제 쓰이는데 여기서 이제 DX, DY가 붙는 이유는 이제 얼2에서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를 생각하면 거기서 이제 베이시스 벡터가 이제 X랑 Y 컴포넌트가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DX, DY가 이제 듀얼로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S1의 원폼에서도 S1의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를 생각하면 거기서 이제 이거의 듀얼로서 이제 D세타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컴포넌트가 그냥 D세타 요 하나만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S1의 원폼 자체는 오메가는 여기 H 세타, D 세타 요런 걸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조금 특징적인 것이 이제 S1에서는 사실 한 바퀴 돌 때 S1에서 그 파이 값은 똑같기 때문에 그 함수를 잘 정의하려면 F 세타랑 F 세타 더하기 2 파이가 같아야 되는 그 주기성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마찬가지로 그 얼2에서도 그 원폼은 항상 이그젝트인 거를 봤었는데 마찬가지로 S1에서 원폼도 D 오메가는 항상 0이 됩니다. 왜냐하면 D 세타 웨지 D 세타는 0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드랑 코오몰로지의 일단 정의를 먼저 보면 사실 클로즈드 원폼 이거는 이제 K폼에 대한 일반화로 제가 써놨는데 클로스드 K 폼을 이그젝트 K 폼으로 자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드랑코모로지 1차를 보면 이제 클로스드 원 폼을 이그젝트 원 폼으로 자른 것이기 때문에
그 S1에서도 이제 이그젝트 원폼을 찾아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G세타를 요 H세타 D세타를 적분한 걸로 이제 FTC를 이용해서 이제 한번 세워봤고, 그러면 이게 이그젝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를 따져봤는데, 마찬가지로 G세타 자체도 S1에서 올라가는 그 함수여야 되기 때문에 세타랑 세타 더하기 2 파이를 했을 때 이제 함수 값이 같아야 되는 그 주기성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H세타, D세타를 적분한 것은 반드시 0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0이 되는 것과 이그젝트인 것은 이제 동치인 것인데, 그래서 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그젝트 원폼으로 자른다는 게 뭔가를 이제 봤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클로스드 원폼을 이제 이그젝트 원폼으로 이제 동치류로 자른 건데, 그럼 그 동치류를 어떻게 정의했는가부터 따져서 네, 따져봤습니다. 이제 음 오메가랑 오메가 프라임이 이제 동치인 조건은 어떤 이그젝트 원폼이 존재해서 이 G라는 게 존재해서 G가 오메가 빼기 오메가 프라임이다라고 이제 동치 조건을 설정하면 이게 실제로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을 만족하거든요. 첫 번째로 먼저 자기 자신이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 되는지를 보면 오메가 빼기 오메가는 G가 이제 0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G가 세타 0, 0 D세타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는 꼴이기 때문에 G세타 자체는 그 0에서 2파이까지 적분했을 때 0이 됩니다. 이제 이건 왜 하는 거냐면 아까 그 이그젝트 원폼을 생각할 때 반드시 이게 적분했을 때 0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이 0이 되는 건 확인했고, 그다음에 이제 리플렉시비티를 만족하는지를 봤는데요. 만약에 오메가랑 오메가 프라임이 이퀴밸런스 릴레이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G라는 게 존재해서 네, 오메가 빼기 오메가 프라임인 이그젝트 원폼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다는 말은 이그젝트 원폼이기 때문에 G를 이제 적분한 것은 0이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를 취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0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G는 반대로 오메가 프라임 빼기 오메가인데, 이것도 이제 이그젝트를 만족하기 때문에 네, 반사성도 만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추이성을 만족하는지를 봤는데 오메가 1이랑 오메가 2, 그다음에 오메가 2, 오메가 3가 이퀴밸런스 릴레이션 관계에 있으면 어떤 이그젝트 원폼 G1, G2라는 게 존재를 해서 G1이 오메가 1 빼기 오메가 2, G2가 오메가 2 빼기 오메가 3가 되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그젝트 원폼이기 때문에 각각 적분한 것은 0이 되게 되고, 그러면 이거를 적분한 것을 합하게 된다면 G1 더하기 G2의 D세타이기 때문에, 근데 G1 더하기 G2를 생각해 보게 되면 여기서 오메가 2가 날아가게 돼서 G1 더하기 G2는 오메가 1 빼기 오메가 3가 돼서, 그래서 오메가 1이랑 오메가 3도 마찬가지로 이퀴밸런스 릴레이션 관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요렇게 이그젝트 원폼 G가 오메가 빼기 오메가 프라임으로 동치 관계를 네,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 드랑 코모로지 S1의 정의는 뭐냐를 보면, 그래서 이 동치류로 정의를 해놓은 이퀴밸런스 클래스들의 모임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퀴밸런스 릴레이셔닝 클래스들인데 어떤 거를 만족하냐면 D 오메가가 0인 D 오메가가 0인 걸 생각하는 이유는 그 클로스드 원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거는 그 D세타의 그 이퀴밸런스 클래스가 이제 요 드랑 코오몰로지의 제너레이터인 거를 증명할 것입니다. 어, 우선은 이제 그 제너레이터인 거를 생각을 하려면 이 드랑 코오몰로지에서 이제 연산을 좀 정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제 이 드랑 코오몰로지를 벡터 스페이스로 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메가 프라임을 더하는 것은 요렇게
연산을 정의하고 그다음에 곱셈은 C 오메가 이퀴밸런스 클래스는 CW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연산이 잘 정의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미분 형식은 이제 리니얼리티와 그다음에 이 스칼라베에 대해서 이제 잘 정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분 형식은 d 오메가 프라임을 하는 것은 d 오메가는 d 오메가 프라임으로 더하는 걸로 쪼개지게 되고 이제 d 오메가랑 d 오메가 프라임이 이제 0인 걸로 이렇게 나타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0이 되고 그다음에 C 오메가를 이제 미분 형식 취한 D를 취한 것도 이 스칼라 C가 빠져나올 수 있게 돼서 D 오메가가 0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0이 돼서 잘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게 드랑코 호몰로지 요 집합 자체가 공집합이 아닌 거를 일단 보일 건데 음 그러니까 이제 요 이크밸런스 클래스가 공집합이 아닌 거를 보일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디세타는 이그젝트가 아니다. 왜냐하면 D세타를 0에서 2파이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이게 2파이여서 0이 아니잖아요. 저 근데 어, 질문이 있어요. 네네. 적분했을 때 그 0이 아니면은 이그젝트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건가요? 네. 참, 근데 저는 그게 조금 납득이 잘 안 돼가지고 이거 네네. 만약에 드랑크 호몰로지 계산 볼 때 그, 그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좀 헤맸었거든요.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아까 그 이그젝트가 되려면 0에서 2파이까지 적분한 게 0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이 원폼이 이제 이그젝트 하다라는 것은 어떤 G세타라는 게 존재해서 이게 요렇게 꼴이 나타낼 수 있으면 이그젝트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그젝트 하려면 이 함수 자체를 잘 생각해 보면 G세타도 마찬가지로 S1에서 얼로 가는 함수잖아요. 근데 S1에서 얼로 가는데 S1은 이제 주기성이 있기 때문에 그 세타랑 세타 더하기 2파이는 항상 그 S1에서 같은 그 각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같은 함수가 잘 정의되려면 같은 각에서 이제 같은 함수 값을 뱉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G세타가 G세타 더하기 2파이를 반드시 만족해야 돼서 그러면 이제 요거를 다시 써보면 G세타 더하기 2파이 빼기 G세타는 0인 것이고 이거를 요 정의대로 그대로 쓰게 되면 요게 나오게 됩니다. 아, 그럼 결국에는 그게 그 적분을 하는 게 클로즈드 커브에서 적분을 하는 셈인 건가요? 그 질문을 이해 못했습니다. 그 적분을 0에서 2파이까지 하는 게 이게 주기성이 있으니까 그 클로즈드 커브에서 적분을 하는 셈인 건가 싶어가지고요. 아, 네네. 그 지금 드랑코몰로지를 생각하면 그 일단 클로즈드 원폼을 꺼내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클로즈드 원폼이 그 2파이 0에서 2파이까지 그게 0이 되는지를 확인해 본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좀 하고 싶은데요. 위로 조금 김찬 선생님 하셨던 질문에 좀 비슷한 건데, 그, 방금 백재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어,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오메, 그러니까, 저, 오메가가 H 세타, D 세타일 때, 음, 이게 이그젝트 하다는 거는 어떤 S1 위에서 디퍼런셔블한 펑션 F가 있어가지고 그 F의 D를 취한 게 오메가가 되는 게 이그젝트의 정의 아닌가요? 근데 네네. 그렇게 되면은 근데 거기서 요 맨 밑에 써 있는 오메가 is exact one form if H 세타 D 세타 적분을 한 게 0이면 오메가가 이그젝트 하다는 게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 아,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이그젝트 하다라는 거는
어떤 그 g세타라는 그 함수가 잘 존재해서 S1에서 얼로 가는 함수잖아요. 예, 그런 어떤 함수가 존재해서 d g세타를 취했을 때 이게 오메가가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FTC를 잘 보게 되면 이거 g세타를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d g세타를 하면 h 세타 d 세타가 나오잖아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본 거예요. 근데 이게 정의가 잘 되려면 이게 반드시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G세타라는 게 이제 함수로서 잘 정의가 돼야 되는 건데 함수가 잘 정의되려면 요 주기성을 그래서 만족해야 돼서 음, 그래서 이 H세타, D세타, H세타를 0에서 2파이까지 적분한 게 0이 돼야 이그젝트 원폼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음. 아, 이미 또 원래 H는 주기함수니까 H를 조건 체크할 필요는 없고 G만 추가로 주기함수 체크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게 있으면은 된다는 말씀이군요. 아, 네네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원폼을 정의할 때는 애초에 그 H세타는 이미 그 주기함수를 만족하는 거를 반드시 꺼내야 되는 네,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저 방금 전에 질문한 거 최대한 이해해봤는데, 이렇게 이해해도 될지 몰라가지고, 저, 저 뭐야, 저 세타가 주기성이 있잖아요. 네네. 0에서 2파이까지 적분한다는 게, 이제 2파이가 다시 0이랑 같으니까? 맞나요? 그게, 그래서 0에서 2파이까지 적분한다는 게, 클로즈드 커브에서 적분한다고 봐도 되나요? 그건 다른가요? 제가 질문을 이해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0에서 2파이까지 적분했을 때 0이 나오는 걸로 이제 이그젝트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잖아요. 네. 그 0에서 2파이까지 적분한다는 게 0에서 2파이까지 그 실수를 적분하는 건데 그 주기성이 있어서 그 닫힌 곡선에서 적분하는 것처럼 봐도 되는지. 아, 그 H세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서? H세타의 적분 구간이 그 네네. 클로즈드 커브가 되는지 그게 좀 네, 헷갈려가지고요. 그 제가 클로스트 커브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혹시 클로스트 커브가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제가 있나요? 그 그림 정리할 때 그 뭐냐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끝과 끝이 만나는 그 곡선에서 적분하면은 원래 컨servative 필드가 무조건 0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게 주기성이 있으니까 클로즈드 컵에서 적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이그젝트하다는 게 그 컨servative 필드 벡터 필드랑 그 컨디션이 같은 거니까 네. 그림 정리로 이해를 해도 되나 싶어가지고요. 이그젝트면 적분값이 0이 나온다는 거. 어, 해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게, 이그젝트를 만족하면, 어, 근데 여기 잠깐 헷갈렸는데 뭐냐 오메가 오른쪽에 웨얼 나왔을 때 이거 F 세타가 아니라 H 세타라고 해야 되는 거죠? 아, 네네. 여기 H세타로 적는 게 맞겠네요. 제가 H. 그러면은 H 세타가 이제 주기성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네. 주기성을 생각하는 순간 아 그렇죠 그 주기성을 생각하는 순간 이게 정의역을 R로 보는 게 아니라 S1으로 보는 거니까 네네. 0에서 2파이까지 적분한다는 게 S1에서 이렇게 적분을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막 그냥 적분식으로 제일 기초적으로 쓸 때는 적분을 S1에서 하고 뭐 무슨 뭐 함수 HD 세타 그러니까 HD 세타라는 이제 원폼을 S1에서 적분하는 건데 그 식을 결국
S1의 그 코디네이트를 옮겨서 생각하면 사실 S1 같은 경우는 세타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그냥 그 0, 0에서 2파이까지 인터벌로 옮겨서 리만 접근하는 거랑 똑같아져서 그래서 백재민 선생님이 쓰신 게 성립이 문제없이 성립이 이제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김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포인트가 저도 그게 좀 왜 좀 미묘하다고 생각하는지 좀 알겠는 게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H를 S1에서 적분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세타로 매개화를 안 해도 H는 그냥 S1에서 R로 가는 어떤 함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S1에 그냥 포인트에서 R로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만약에 매개화를 각도 매개화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스테레오그래픽 그런 프로젝션으로 매개화를 한다거나 하면은 H는 사실 여전히 뭐 S1에서 R로 간 어떤 포인트에서 R로 가는 펑션이니까 매개화 상관없이 그러면은 뭐 그 해당 프로젝션 매개화에 따라서 뭔가 쓰이는 폼의 형태가 이제 달라지긴 할 텐데 결과적으로는 저 적분값들 다 동일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 우선 백지민 선생님께서 써주신 노트에서는 그냥 0에서부터 각도 세타까지를 그냥 딱 그 리만 적분하는 것처럼 노테이션이 약간 느껴져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는 그래서 좀 이게 좀 헷갈리는 좀 헷갈리게 음, 느껴지는 그런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세타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에 S1을 그 얼2에서 매핑을 시켜놓고 그 S1 자체를 이제 그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로 바라보고 세타가 이제 그 0에서 2파이까지 적분을 해보자라는 방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음, 저번에 그 막 토러스를 아이토 코션트 Z2로 보고 막 이런 걸 좀 고민을 해봤을 때 좀 봤던 거랑 약간 겹쳐 보여서 그러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 H 세타를 그냥 밑에 있는 적분식으로만 쓰면은 약간 정의역이 R인 것처럼 적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게 만약에 아, S1에서 네네. 적분을 한다고 하면은 매개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선적분 공식대로 그 대입한 거랑 내적을 해가지고 해야지 이제 S1에서 적분을 하는 그 표준적인 방법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해놓고 여기 주기성 하나를 추가하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이 S1을 R 코션트 Z에서 적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음,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를 보면은 그냥 이게 인터벌인데 동치 관계가 있잖아요. 그 R 코션트 Z로 보면은 0하고 2파이가 이렇게 인터벌처럼 돼 있지만 여기가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그래서 이 클로즈드 컵에서 적분을 하는 걸로 아,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만약에 그게 맞다면은 이거를 그냥 그림 정리 때문에 이게 0이 되는 거랑 이그젝트라는 거랑 같은 말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음, 그렇네요. 이게 지금 주기성을 이렇게 담보를 한다는 거는 결국에 사실 세타는 실수값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결국에 이제 어떤 얼 값을 어떤 동치류로 자른 게 되겠네요. 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네요. 그 그림 정리에 대해서 혹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림 정리가 그 클로즈드 커브 그러니까 끝과 끝이 만나는 그 커브에서 적분을 할 때 그 벡터 필드가 그 컨servative 벡터 필드면은 무조건 0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컨servative 벡터 필드를 그 확인한 조건이 그 뭐였지? 그 m을 y로 편미분하고 빼기 n을 x로 편미분하고 그거였는데 그게 이제 뭐 그게 이제 이그젝트 그 뭐냐 아, 확인하는 것과 같은 컨디션. 이게 컨설버티브이면 이게 같았었죠. 근데 그 이게 성립한다고 해서 컨설버티브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때 항상 맨날 보는 요 유닛 서클 위에서 보는 요거를 생각하면 이거는 이제 이그젝트 원폼은 아닌데 요거는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그 라지 F가 아니라 그 뭐냐 코오디네이트 PQ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네네, 그쵸, 그쵸. 요걸 PQ라 하면 여기 P, 하셜 Q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음, 그래서 이게 살짝 헷갈리는 게, 어, 그러니까 이게 컨설버티브 벡터 필드면 그 그린 정리를 사용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게 그린 정리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0에서 2파이까지 이게 0이 된다라는 게 이제 그린 정리로 했을 때 적분값이 0이 나오는 걸로 봐도 이그젝트 원폼의 조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네요. 네. 네, 그건 네, 나중에 체크해봐야 될 사항으로 넘겨야 될 것 같네요. 네. 그, 그래서 저는 S1에서 원폼을 잡는다는 거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R2에서 전역인 원폼 F, X, Y, DX 더하기 G, X, Y, DY를 가지고 와서, 걔를 그 S1으로 매개화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S1에서의 원폼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F 안에 원래 X, Y였는데 그 매개와 R 세타로 바뀌고, 네네네. 그리고 더하기 코사인 세타 G, 네, 그렇게 바뀌거든요. 그러고 다 가로치고 D 세타. 네, 그래서 쟤를 이제 H 세타, D 세타라고 보고, 쟤를 H 세타, D 세타라고 본 다음에 0에서 2파이까지의 적분을 생각하면 그건 그냥 S1에서의 적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F랑 G를 얼2에서 얼로 가는 함수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네네. 네, 그쵸. 그래서 뭔가 그렇게 보면은 0에서 2파이의 적분이 S1에서의 적분인 게 좀 바로 좀 보이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근데 저게 S1에 있는 모든 원form을 들고 왔냐라고 말하면 약간 좀 말은 조금 못하겠고, 네, 약간 그런,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저기 WS 이그젝트 원폼 if 적분이 0인 걸 보였는데, 그럼 적분이 0이면 이그젝트인데, 이그젝트이면 적분이 0인 것까지 약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아, 네, 그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근데 그건 별로 어렵지 않아가지고 바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음, 그쵸. 이그젝트면, 아, 그쵸. 함수값, 그 함수, 이게 세타 주기성을 만족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지금 해볼까요? 어떤 이제 G 세타는 G 세타 더하기 2파이면, 이제 오메가는 그러면 G 세타, 어떻게 해야 되지? G 프라임 세타 D 세타로 쓰고, 음, 그럼 이것도, 이제 저 오메가에 대한 0에서 2파이의 적분이 아, 그쵸, 그쵸. 이 G 프라임, FTC에서 저 G 2파이 빼기 G 0으로 돼가지고 그냥 바로 FTC에서 0 음, 나옵니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겠네요. 네.
저는 약간, 아, 네, 박광 선생님 말씀. 그 0부터 2파이까지 H 세타, D 세타가 0이면 W가 EX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게 두 개가 동치가 되는 건지가 궁금해요. 네, 지금 뭐라 해야 되지? 만약 이걸 만족하면 오메가가 이그젝트인 거를 지금 요 처음 부분에서 보였는데 이 밑에 한 거는 이제 뭐냐면 오메가가 이그젝트이면 어떤 그 이그젝트이면 그 원폼 자체를 0에서 2파이까지 적분한 것도 0이다라는 걸 보인 거거든요. 역으로. 그래서 이제 오메가를 G 프라임 세타 D 세타라고 쓰면 이제 아, 네. 네네 그러면 이제 이게 0이 돼서 역도 성립해서 이제 오메가가 이그젝트인 거랑 그 원폼이 0에서 2파이까지 적분한 게 0이다라는 거랑 동치인 것을 네 봤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그 적분값이 0이면 이그젝트 원폼이다라는 걸 간단하게만 다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아, 네. 요 원폼을 어떤 오메가를 끌고 오면 이게 이제 H세타 D세타로 이제 되는 건데 이 H세타도 일단은 그 S1에서 얼로 가는 함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주기의 함수를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H세타랑 H세타 더하기 2파이를 한 거는 반드시 같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FTC에서 저희가 그 이그젝트 원폼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FTC를 이용해서 G세타라는 걸 이제 컨스트럭트 하는 건데 FTC를 이용해서 0에서 세타까지 요거를 적분한 꼴로 이제 나타내게 되면 이게 이그젝트 원폼이라는 말은 함수가 잘 정의돼야 되는데 함수가 지금 S1에서 얼로 가는 함수기 때문에 G세타도 주기성을 마찬가지로 만족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 주기성을 만족해야 되고 그렇다는 말은 G세타 더하기 2파이에서 G세타를 뺀 게 0이 돼야 되고 이거를 그대로 그 적분 형태로 다시 쓰게 되면 요 H세타 D세타가 0이 된다라는 꼴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방금 설명하신 거는 그 반대 방향 아닌가요? 결론이, 그러니까 저 적분값이 0인 걸 가정하고, 결론이 이제 오메가가 이그젝트 원폼이다라는 게 궁금해가지고, 음, 그 오메가 이그젝트 원폼이면 적분값이 0이다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그 반대를, 네. 반대를, 그러니까 적분값이 0이면은 오메가가 이그젝트 원폼인가라는 게 궁금해서, 아, 네. 저 적분값이 0이면 그 이제 저 G세타라고 하는 게 이제 잘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G세타의 D를 취하면은 오메가가 되니까, 그래서 오메가가 이그젝트가 된다. 이런 설명이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원폼의 베이시스가 G세타라고 하는 거를 조금만 더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아, 사실 이게, 어, 완전 엄밀하게 본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얼토의 원폼을 생각하면, 이제, 그, 원폼의 이제 그 베이시스가 dx dy인데, 그거는 이제 뭐의 듀얼로서 왔었냐면, 그, ddx ddy에서 나왔었잖아요. 왜냐면 얼토의 탄젠트 스페이스를 생각하면 거기에 베이시스가 ddx랑 ddy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S1에서도 그거랑 대응시켜서 봤는데 S1의 탄젠트 스페이스를 생각하면 거기서 베이시스는 d d세타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S1은 이제 음 근데 이제 그 제 생각은 네네. 저거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매개발을 고려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사실 제가 디스코드에 올렸던 노트가 명서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노트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각도 매개화 가지고 지금 저거를 썼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게 매개화랑 상관없이 항상, 어, 뭘로 쓰든 결국은 서로가 서로의 어떤 상수배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게 약간 일종의,
뭔가 이 곡선을 어떤 매개화로 잡든 상관없이 저 dd 세타라는 함수에 대한 리니어 오퍼레이터로 탄젠트 벡터를 잡으면 사실은 뭘로 표현해도 그 똑같은 탄젠트 스페이스를 스팬하는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기서는 지금 세타로 해서 dd 세타를 TPS1에 베이시스로 썼는데 사실 만약에 스테레오 지오그래픽 프로젝션으로 매개화를 해서 어떤 뭐 변수 t라는 뭐 예를 들어서 t라는 거에 대해서 ddt를 생각을 해도 ddt랑 d 세타가 정확히 상수배 차이가 되거든요. 아, 상수배만큼 되는데 그 상수배가 스테레오 지오그래픽 프로젝션에서 그 그런 각도 매개화하는 그런 맵에 서로 합성한 거의 어떤 자코비안 같은 형태로 그 상수배가 나오더라고요. 뭔가 저를 써보니까. 그래서, 음. 사실은, 음, 그니까, 뭐, 그거는 이제 좀 더 명확히 하기는 해야 될 텐데, 각도 매개와 변수 하나로만 가지고 해도, 이거 자체가 아마 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좀 해소가 덜 된 부분이 있긴 한데, 네. 아, 그래서 그 제 궁극적인 질문은 그러면 이제 그 어떤 걸로 매개화하든 상관없을 텐데 그럼 이제 결국 S1에서 전역인 그 D세타 앞에 곱해질 저 H세타가 어떤 모양일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아까 저 W를 XY 평면에서 잡아서 저렇게 매개화를 고려해서 쟤를 H세타로 잡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건가? 라는 좀 생각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건가에 대한 생각이 약간 궁금합니다. 제 근데 질문, 괜찮지 네. 않을까요? 네. 왜냐면 이 여기서 그 명선 선생님께서 보시는 거는 그 F에서 이제 코사인이랑 사인을 넣은 건데 그러면 X 자리에 이제 코사인이랑 Y 자리에 사인을 넣은 건데 그 말은 이제 S1을 R2에 있는 서브스페이스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고 이제 S1 유니서클은 이제 그 어떤 RT라는 매개화를 통해서 이제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로 이제 S1을 나타내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괜찮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음, 근데 이제 저렇게 보면은 이제 0에서 2파이 적분이 S1인 게 바로 보이는데 근데 만약에 다르게 생긴 게 있으면 어떡해? 라는 질문에 이제 약간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까 말했던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다르게 생겼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 F 플러스 코사인 G 꼴이 아닌 네. 뭔가 어떤 세타로 이루어진 함수가 아, S1에서 이게 전역인. 모든 네. 그 S1에서 올라가는 함수를 커버할 수 있느냐를 아, 지금 네, 네. 약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명선 선생님 어떻게 하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일단 FG를 꺼낼 때 이미의 얼2에서 얼로 가는 함수를 뽑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코사인, 사인으로 바꾸면 사실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저게 저런 방식으로 하면은 S2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어, 약간 그니까 약간 전역이 아닌 애들까지 전역이 보장이 안 되는 형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S2에서 요런 꼴로 나타내면 요게 함수가 잘 정의가 안 되나요, 혹시? 네, 이제 지금은 R2에서 그 전역인 원폼을 가져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S2에서 할 때는 R3에서 전역인 원폼을 가져오면 이제 뭐 FDX 더하기 GDY 더하기 HDZ 이런 꼴을 가지고 올 건데
걔를 가져와서 매개화를 고려하면 걔가 전역이 아니더라고요. 그 매개화로 이제 열심히 막 예, 그 매개화식 미분해가지고 막 넣고 막 약간 예, 음, 그 식을 바꿔주는. 그래서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해도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라는 뭔가 좀 그게 그런 게 그 있어서 명수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이게 혹시 자 약간 구분을 하고 싶은 게 이게 잘 정의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요게 잘 정의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왜냐면 이게 S2에서는 그 세타랑 피로 그 매각을 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얼3에 매핑된 걸로 생각을 하면.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제 기억상에 디피인가? 그게 전역이 아니었었잖아요. 혹시 그렇죠. 그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함수 자체 매개로 했을 때 요게 잘 정의가 안 된다는 건지가 좀 아, 궁금해요. 그 디피가 디피든 세타든 그 분모에 하나는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들어있고 하나는 그냥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걔네들을 없애줄 앞에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곱해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곱해주는 녀석이 한 놈은 있고 한 놈은 없어요. 음, 그래서 전역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걸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 라는 근데 그게 좌표계 문제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남극 북극에서 정의 안 되는 좌표를 애초에 잡았으니까 그 분모의 루트 1 빼기 z제곱 이렇게 나와서 z가 풀마 1일 때 안 되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렇게 극좌표를 잡으면 애초에 전역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뭔가 그 김민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정의가 안 되는 순간이 딱 왔을 때 그 좌표를 이렇게 틀어가지고, 그러니까 매개화를 틀어서 그걸 잘 연결을 해가지고 전역이 되게 그렇게 만드는 테크닉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계속 했었는데 음. 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제 생각에는 방금 나온 그 논의들이 그 저희가 이 S1의 1차 드랑 코오몰로지를 교수님이 지금 요것처럼 FTC로 확인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레이어 비에토리스 시퀀스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를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그 뒤에 레이어 비에토리스는 시간이 사실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그 출발점이 방금 말씀하신 박광 선생님 말씀하신 지점에 있는 것 같거든요. 뭔가 저도 잘 모르는데 뭔가 레이어 비에토리스 시퀀스 자체가 그 구를 전역이 되는 두 약간 전체에 대한 폼이 아니고 방구보다 조금 더 덮는 폼과 그 다음에 반대쪽에서 방구보다 조금 더 올라온 폼 두 개를 이렇게 뭔가 붙였다 뗐다 하는 그런 걸로 어떤 시퀀스를 만들어서 계산을 하는 것 같은데 약간 그 과정에서 방금 말한 것 같은 그런 아이디어가 조금 필요한 것 같은데 어, 좀 혹시 좀 더 뒤에 있다가 한번 대화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네, 말씀하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저기, 김민우 선생님이랑 박광현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되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부국점, 남국점에서의 그 포인트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F 수식에 이제 분모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있다 보니까, 어, 그게 전역이 아닌 거 가지고 이제 수식을 계산하니까 적분값이 2파이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걸 쓰면은 당연히 그 구에서는 어느 저기 패곡선을 잡더라도
제가 0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 해보니까 2파이라는 값이 나와서 이게 왜 그런지 찾아보니까 이제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구에서 모든 그 전역인 수식을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전역인 그, 그 어떤 펑션들의 모임을 저는 그게 이제 기본군이라고 이렇게 막 찾다 보니까 그렇게 혼자 생각을 했었고요. 이게 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기본군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은 그 기본군의 기본 성질들이 어떤 거냐라고 이제 고민을 좀 해보니까 그, 우리 그 F 곱하기 S를 했었을 때, 그, 만약에 어떤 곡선에 대해서 전부 다 수직인 방향으로 이제 서 있는 것들을 이제 적분을 하면 그게 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1, 워크. 그러니까 F 곱하기 S. 그거를 이제 모든 방향에서 수직인 방향으로 다, 이렇게, 예전에 한번 박광현 선생님 한번 지나가면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수직으로 돼 있는 애들이 다 델 F, 그러니까 포텐셜의 값, 그 방향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 좀, 그래서 그거하고 좀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그 경로를 잡더라도 구에서 0이 나오게 하는 애들은 그 구 표면에 대해서 수직인 애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펑션들의 모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거기까지는 좀 고민을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디어가 이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애들을 좀 찾아보면은, 그러니까, 그 펑션을 했었을 때 영임을 보이면은, 지금 여기 보이셨던 요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잠깐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지금 이제 그 제 생각에는 어 이게 이 곡선을 우리가 어떤 매개화와 뭐 어떤 약간 로컬 코디네이트로 보고 어떻게 적분을 정의하고 약간 여기서 어떻게 FTC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약간 언어적인 맥락에서 좀 더 아마 작업이 좀 정말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쓰려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확실히. 그리고 그게 아마 추후에 저희가 그 뭐 웨이어 비에토리스로 가는 길목에서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일 것 같고요. 그런 의문들, 뭔가 S2에서는 비슷한 방식으로 했더니 전형이 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뭔가 그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S1이든 S2 위에서 전역인 원폼들을 어떻게 정리할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선은 좀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기존에 백지민 선생님이 발표하시던 거에서 조금은 벗어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우선 백재민 선생님이 계산하신 거는 계산으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뭐 우선 저렇게 쓰이는 게 정말 맞냐 이거는 조금 살짝 뒤로 미뤄두고 우선은 요 계산이 다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돌아가서 마저 설명을 듣고 좀 이따가 좀 뒤에 남는 시간에 저희가 방금 나눴던 그런 의문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아까 백재민 선생님 그 멈추신 지점이나 편하신 지점부터 혹시 다시 설명을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게 오메가가 이그젝트가 되려면 그 제가 한 그 주기함수 세팅에서는 h 세타를 0에서 2파이까지 적분한 게 0이 돼야 됐었고, 음, 그래서 네, 그 디세타는 일단은 그 클로스드 원폼인데 이그젝트 하지 않는 하나의 예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디세타는 0에서 2파이까지 적분했을 때 0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 일단 그 디세타의 이퀴밸런스 클래스는 공집합이 아닌 거를 일단 보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임의의 그 원폼을 꺼내더라도 이게 이제
디세타의 상수배로 나타내는 것을 보일 건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였었냐면, 음, 이미의 이제 원폼을 꺼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2파이, 0에서 2파이까지 적분하는 거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2파이부터 0까지 적분한 거에 2파이로 나눈 거를 한번 C라고 둬 볼게요. 그러면, 음, F세타 빼기 C를 0에서 2파이까지 적분한 거는 반드시 0이 되잖아요. 왜냐면 제가 C라는 걸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F 세타 빼기 C D 세타를 이제 어떤 음, 새로운 이제 오메가 프라임이라 생각하면 이 오메가 프라임은 네, 그 익젝트 하잖아요. 왜냐면 적분했을 때 0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 아까 동치 관계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 오메가랑 오메가 프라임이 이그젝트 원 그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에 있다는 말은 어떤 이그젝트 원폼이 존재해서 이 원폼이 오메가 빼기 오메가 프라임 꼴로 나타내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오메가랑 C 오메가 아니 C 디세타는 이퀴밸런스 릴레이션 관계에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메가 빼기 C 디세타 자체가 이그젝트 원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메가랑 C 디세타의 이퀴밸런스 클래스는 같게 되고 이 C 디세타라는 말은 아까 그 이 곱셈의 정의에 따라서 요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임의의 원폼 오메가를 꺼내더라도 이것은 그 디세타의 이퀴밸런스 클래스의 상수배로 나타낼 수 있다를 네,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로 그 이제 교수님께서 이거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메이어 비토리스 시퀀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저희가 계속 막 S1에서 이게 디세타로 베이시스가 이게 진짜 맞냐 뭐 이런 거랑 뭐 S2에서 전역인 디세타 디피를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랑 좀 네, 저도 연관이 돼 있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발표는 일단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제가 그 수학적인 언어가 좀 많이 부족해서 아까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H 세타가 주기성이라고 얘기를 한 게 그 2파이를 계속 더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그렇게 표현되는 건가요? 어, 주기성이라고 표현하죠. 네. 그게 그 H 세타를 그 꺼낼 때 이제 S1에서 얼로 가는 함수로 정의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제가 파라미터리제이션을 한 거는 이제 어떤 세타로 파라미터리제이션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S1을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저는 표현하고 바꾼다. 생각을 한 거거든요. 아, 근데 그러면 함수가 잘 정의되려면 어떤 S1에 있는 한 점에서 얼로 가는 게 있을 텐데 이게 함수가 잘 정의되려면 어떤 두 똑같은 S1에 있는 원소를 뽑더라도 똑같은 함수 값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세타랑 세타 더하기 2파이는 S1에 있는 똑같은 점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똑같은 함수 값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H 세타랑 H 세타 더하기 2파이는 같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아. 아마 제가 질문 드리는 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막 꺼내놓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많이 기초적인 거를 좀 물어볼 것 같아요. 이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아까 S1에서 그 R로 간다라는 말 자체가, 저는 좀 생소하거든요. 그 느낌이, 그 표현이. 음, 그래서 그거는 어떤 말이에요? 그 실수로 뭐 그렇게 간다라는 말로 좀 이해가 돼서. 그거는 사실 그때 했던 그 듀얼 스페이스로서 생각을 한 건데, 그러니까 S1의 듀얼을 생각하면 이미에 이제 어떤 리니어 펑셔널들을 모은 거잖아요. 근데 그 리니어 펑셔널들이 S1에서 얼로 가는 함수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뽑은 건데, 음,
음,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리니어 펑셔널들의 모임도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 걸 보일 수 있는데 그게 거기서 이제 베이시스가 디세타인 것이죠. 그래서 음. F 세타, D 세타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 이렇게 막 설명하는 중간에 그 어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모르는데, 그러니까 알코션트라는 말을 어느 분께서 표현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맞을까요? 그래서 제가 좀 숙제를 좀 받긴 한 것 같아서 좀 스터디를 좀 해야 되겠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알코션트라는, 음, 예, 예. 제 기억에 김찬 선생님께서 그 아, 알코션트 Z로 보는 거랑 이렇게 비교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했는데요. 그 코션트 그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지 일단 어, 그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이퀴밸런스 릴레이션 하나 주어지면은 그게 파티션이 생기거든요. 그거 괜찮으신가요? 어, 제가 많이 부족하니까 저는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서.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라고 네네. 이제 어떤 조건을 줘가지고 어떤 관점에서 같게 보느냐 그걸 하는 건데 이제 어 대충 그냥 수학적으로 그 아마 쳐보면 나올 거예요. 그 세 가지 조건 네. 만족하면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인데 네네. 그거에 주어지면은 그 이게 같다는 걸 주는 거니까 그럼 같다고 이렇게 이만큼은 얘네끼리 같은 거고 이제 이만큼은 얘네끼리 같은 거고 그렇게 이제 덩어리가 나올 거잖아요. 그 덩어리들을 파티션이라고 하는 건데 걔네가 이제 정확하게 디스조인트하게 나오거든요. 음, 사실 걔네들을 모은다는 게 다 모은 집합을 생각한다는 게 코션트 셋인데 음, 근데 이제 거기서 어 저는 R 코션트 Z는 이제 둘 다 그룹이 되니까 그 코션트 그룹으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건데 그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을 특정하게 주면은 그게 이제 어 특정하게 주면은 그룹에서 나눌 때의 그 파티션들이 되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말로 하려니까 좀 힘든데. 예, 제가 조금 더 말씀하신 내용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스터디 해본 다음에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그게 기대수 그 강의에 딱 3강의 그 개념이 딱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 개념이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호 있잖아요. 숫자 1이랑 1이 같고, 2랑 2랑 같고, 제가 이해했던 거는 등호를 일반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각형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삼각형의 닮음 생각하면은 각도가 같은 것끼리 전부 다 닮은 삼각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닮은 삼각형들은 다 같은 거라고 하나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0도짜리 정삼각형은 변의 길이가 다 다르지만 전부 다 닮음이고 전부 다 같은 걸로 보고 뭐 직각삼각형인데 이제 각도가 하나 같은 것 삼각형들은 전부 다 같은 걸로 보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둘은 셋으로 보면 같은 건 아니잖아요. R2의 인베딩 뭐 R2상에서 이렇게 그리면 변의 길이도 다르고 좌표도 찍히는 게 다르니까 그 두 직각삼각형은 뭐 두 정삼각형은 길이가 다른 정삼각형은 다른 셋이지만 우리가 각도가 같다는 걸로 봤을 때 그냥 닮음으로의 관점에서는 이게 그냥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같은 것들 닮음이 어떻게 같은 건지를 보냐 할 때 두 삼각형 A, B, C가 있을 때 A랑 B가 닮으면 B랑 A도 닮음이고 뭐 예를 들어서 A랑 B가 닮음이고 B랑 C랑 닮으면 A랑 C가 닮음이잖아요. 이거를 언어화한 게 약간 이퀴버런스 릴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R 코션트 Z 같은 경우는 그 실수에 대해서 두 실수가 있을 때 두 실수의 차이가 정수배면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이랑 0.1, 마이너스 0.1, 얘는 전부 다 정수들 차이잖아요. 얘네들 전부 다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수 라인이
딱 0에서 1 사이만 하나만 정해지면 음, 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0에서 1 사이로만 보고 근데 0하고 1은 같으니까 이걸 붙여서 그냥 같은 거라 생각을 하는 거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같다라는 말이 그 동형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인 거예요? 음, 그, 동형, 그거랑은 다른 조금 얘기? 다를 수 아, 있는 달라. 게요. 아, 동형이라고 할 때는 어떤 뭐 셋에서 다른 셋으로 가는 아, 어떤 원투원 원투 맵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어떤 스트럭처를 보존하는 맵이 있을 때 두 셋이 어떤 의미에서 동형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음, 그래서 네, 조금은 좀 다른, 다른 개념. 네네,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아,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냥 그 약간 그 수학, 그 합동식에서 생각했던 예를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모두, 예를 들어서 모두 오면은 그 나머지로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머지가 0인 얘들, 나머지가 1인 얘들 해서 나머지가 이제 4인 이제 얘들까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머지가 1인 친구들은 이 모드 5에서는 이제 뭐 6이나 11이나 뭐 20일이나 이런 얘들을 다 같은 취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시가 맞는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조금 좀 이렇게 좀 더 멍청한 질문일 수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물리적인 거를 계속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숫자들은 저는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걸 왜 같다고 보는지를 모르겠네요. 조금 되게 어렵네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데이터 자체를 보면 숫자 자체가 다른 걸로 다 보는데 이게 수학적으로는 왜 그게 같다고 볼까라는 게 조금 왜 그러지?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랑 이거랑 좀 완전 다르게 보는 것 같아서 조금 예, 그런 의문이 갑자기 드네요. 제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방금 말씀해주신 내가 되게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충 3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인 거, 1인 거, 2인 거를 각각 같게 본다고 하는 게 어떤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그게 결국에는 모든 정수가 다 있을 때 3의 배수들을 다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나머지 1인 거를 다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그 3의 배수인 무한계의 많은 정수들이 있는데 그걸 한 번에 이제 컨트롤 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게 그룹 구조를 이루는데 그 그룹 구조의 원소가 그 무한계의 많은 3의 배수들이랑 무한계의 많은 3으로 나눴을 때 1이 나머지가 나오는 애들이랑 걔네들을 한 번에 다 컨트롤을 하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정수론에서 나오는데 방정식 같은 거 풀 때 그게 예를 들어서 답이 숫자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3의 배수만큼은 다 같은 애들 무한계 많은 애들이 막 해로 나오고 이러거든요. 걔네들을 이제 한 번에 이제 컨트롤 해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공대적 관점, 데이터 관점으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살짝 방금 스쳐갔는데 그 데이터를 딱 받으면은 예를 들어 아이리스 데이터가 있다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CNN 돌려서 클래시피케이션 하잖아요. 비슷한 애들끼리 같게끔 보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 어떤 특성들이 같으면 얘는 같은 그룹이야. 얘는 어떤 붓꽃, 얘는 어떤 붓꽃, 얘는 어떤 붓꽃. 약간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죠. 네, 약간 어떤 성질이 같은 애들은 다 같게 보고 싶은 그런 약간 데이터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뭐 그러면 그런 성질을 통해서 뭐 계산의 편리성을 뭐 취하고 그래서 분류를 하고 뭐 요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좀 낫겠네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계산도 계산인데 어떤 대상 자체가 그냥 코션트 스페이스가 그 대상의 본질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아, 예를 들어서 토러스 같은 경우도 애초에 메인 스터디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 만약에 신경 쓰는 게 어떤 토러스의 그냥 위상적 모형이라면 정의 자체가 코션트 셋으로 아예 정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그런 대상 자체가 그냥 코션트 셋인 음, 거죠.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 관점에서도
각도 데이터 같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풍향 방향 같은 거를 지구상에 찍으면은 360도 도는 그 방향을 가지고 데이터를 잡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디렉셔널 스태티스틱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각도 자체를 데이터로 잡는데 각을 데이터로 예를 들어서 로봇팔의 관절들이 움직이는 각도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주기성, 그러니까 한 바퀴 돌면은 똑같은 지점에 위치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네는 데이터지만 이거 자체가 그 예를 들어서 내가 관측을 할 때 10도를 찍은 것과 얘가 이렇게 이 로봇팔이 한 바퀴 더 돌아서 370도를 찍은 게 사실은 숫자는 10이랑 370도 다를 수 있지만 실제로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 그 이퀴버런트 릴레이션으로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를 볼 때도 사실 이게 실제적으로 의미 있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알기로도 로봇이나 그런 디렉셔널 스태티스틱스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이런 토러스 구조나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해서 아, 실제로 논문을 보면 토러스 상의 데이터가 있다고 쓰고 그냥 아예 그런 분석 반복론들을 개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까 그 백재민 선생님이 발표를 하실 때 그 김찬 선생님께서 그 질문을 하셨던 부분이 그 적분을 미분 형식을 적분을 했는데 왜 0이 아닌데 왜 not exact냐라는 식으로 그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먼저 이그젝트 하면은 클로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그러면 not closed면은 not exact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그 미분 형식이 클로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이제 이거를 적분을 하면은 그 스토크스 정리 때문에 어 이게 제가 이 서브 스터디는 처음이어서 이거 그냥 제 아이패드 잘 안 보이는군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 할게요 그러면은 그 그러니까 W가 그러면 D 아 이 이게 또 그리스 그 발음을 잘 몰라가지고 아 제가 이거를 이게 그래서 이게 스토크스 정리를 쓰면은 죄송해요 스토크스 정리를 쓰면은 그 S1의 그 경계에 대한 그런 도메인을 해서 적분을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S1은 이제 그 동그란 선이기 때문에 그 경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계가 없는 것을 적분하기 때문에 0이 나와요.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은 이제 클로스면은 그 적분한 게 0이 나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경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다시 그 이, 뒤집어서 그 부정명제를 취하면은 이 적분한 게 0이 아니면은 이제 not closed가 되고 not closed가 되면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not exact가 되는 거죠. 이게 이게 제가 그 아이패드를 보여드리면은 좀 명확하게 보이는데 제가 이거를 좀그 캡처라도 해서 디스코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네, 네, 어떤 말씀이신지 합니다. 저도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그 말이 이제, 이그젝트 하면 적분값이 0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이패드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이제 저도 예전에는 스토크스 정리를 생각하면 그냥 그 Rn에서 뭔가 이렇게 변수들을 넣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제 지금 드는 좀 어떤 찝찝함, 불편함은 이거를 어떤 미분 연산자, dd 세타를 탄젠트 벡터로 놓고 그거에 대한 어떤 원범의 적분들을 생각했을 때 그럴 때 이 스톡스 정리를 어떻게 좀
맞게 정확하게 기술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좀, 저는 우선 그게 아직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음, 그, 아, 어, 네, 말해도 되나요? 네, 말씀하세요. 네, 그 박준 선생님 방금 클로즈드 폼을 적분하면 0이다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S1에서? 아, 네, S1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S1 어 이게 S1 자체 그 스토크스 정리를 쓰면은 이게 도메인이 그, 그 S1의 경계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네, 아마 안 될 거예요. 그 디세타 애초에 디세타 자체가 클로즈드 폼이잖아요. 네. 근데 디세타를 S1에 대해 적분하면 2파이가 나오잖아요. 제 말은 이제 그 클로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은 이제 0이 나와야 되는데 아, 이제 실제로는 0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나 니그젝트라는 그런 거였어요. 제가 이게 그 아이패드 이거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클로스 다 하다면 아, 적분값이 0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그젝트 하면 조건값 0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마 조금 혼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제가 이야기로도 그렇게 이해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대우명제로 설명을 하신 거니까 그 과정에 논리에서 건너갈 때 클로스 클로스드 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제 이야기로. 네. 맞습니다. 대우명제로 해서 이게 이게 제가 디스코드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각에, 음, 저희가 사실 지금 백재민 선생님께서 중요한 계산 노트를 좀 발표를 해주셔서, 우선은 S1에서 1차 드럼 코호몰로지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좀 같이 좀 봤는데요. 혹시 좀, 제 생각에는 좀 의문이나 불편함이나 우리가 다음에 어떤 것들을 좀 살펴봐야 할지 좀 이런 것들을 아니면 뭐 감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누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제가 이거를 왜 나누자고 하냐면 그 좀 방향성을 잡고 서브스터디의 어떤 방향들을 좀 끌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네, 혹시 그런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거나 감상이나 불편함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편하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확실히 아까 계속 나온 어, 미분 형식을 어떻게 글로벌하게 정의를 할 수 있는가가 좀 저도 공백이고 그게 좀 알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명선 선생님께서 하신 드라운 코모로지 계산 봤거든요. 거기서 이제 S2, S3 쭉 해서 SN까지 이제 파라메트리제이션을 그 어렌상에서 해가지고 막 하셨던 걸 봤는데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막 디피 같은 게 이제 XY 어떤 값에서 이제 정의가 안 되니까 그냥 글로벌하게 그냥 하나의 매개화로는 정의가 안 되니까 어떤 매개화를 좀 쪼개서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좀 보고 싶은 거는 저희가 원폼 적분은 이제 정말로 DX에 어떤 DDX를 넣어서 적분하는 식으로 저희가 결과값을 봤었는데 이 일단은 미분 2차 투폼부터는 컬이랑 대응되는 것까지는 봤었는데 투폼 자체를 진짜로 어떻게 듀얼 관점에서 계산을 하는지는 저희가 아직 안 봤었잖아요. 그것도 조금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를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전 아직 그 듀얼 관계도 좀 약간 편하지 않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DX
아까 그 라운드 x분의 라운드의 듀얼 그리고 그게 아직 약간 좀 안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뭐 계산해 보신 거 있으신가요, 백재민 선생님? 아, 그 관점에서 그 선적분을 그 듀얼 관점에서 계산을 저번에 했었는데 사실 저도 막 듀얼이 편하냐 하면은 사실 그렇게 편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정의는 이제 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 듀얼 베이시스 뭐 그런 거 정의 잘 만족하는 거 알겠는데 뭔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네, 저도 약간 똑같은 와닿지가 않아요. 상태입니다. 그냥.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DX를 어떤 듀얼로서 취하는데 그게 약간 저희가 미적분학에서 보는 그 미소 변화랑 대응해서는 좀 잘 안 봐지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 부분을 사실 요 근래 들어서 계속 좀 집중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어, 저는 저도 이게 왜 이게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우선 제가 하나 조금 납득한 거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탄젠트 스페이스를 그냥 S1의 매개화에 상관없이 정할 수 있다라는 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매개화를 잡든지 상관없이 그 매개화가 매끄럽게만 잘 로컬하게 정의가 되어 있으면 그 어떤 포인트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가 그 미분 연산자들의 스팬으로 봤을 때 그냥 동일한 대상, 어떤 매개화를 잡든지 동일한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실제로 이 과정이 그냥 치환 적분을 하는 거랑 적분에서 그냥 똑같은 작업을 하는 거인 것 같거든요. 저 혹시 괜찮으면 잠깐만 노트를 좀 공유를 해도 될까요? 사실 이게 조금 저희가 그 정의를 좀 다시 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S1에서 R로 가는 어떤 함수를 생각을 할 때, F가 미분 가능하냐라는 거를 저희는 항상 어떤 매개화에 의존해서 적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백재민 선생님이 써주신 것도 사실은 F를 어떤 H 세타 같은 걸로 써서 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제 생각에는 요거는 H는 0,2파이라는 거에서 R로 가는 함수이고, 정확히 F를 쓰려면은 0,2파이에서 S1으로 간 다음에 R로 간다. 이렇게가 아니고 S1에서 0,2파이로 간 다음에 R로 가는 함수가 돼야 정확히 F를 기술하는 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요 F는 S1에서 R로 간다는 함수는 S1이라는 대상이 있고, 이거를 각 포인트를 사실은 여기로 옮기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F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휘어진 곡선을 그냥 저희는 알 수가 기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를 이제 어, 로컬하게 어떤 실수로 옮긴 다음에 이 실수로 옮긴 게 뭐 여기서는 이제 각도에 대한 파라미터를 제시해야겠죠? 그래서 요 실수로 옮긴 다음에 이거를 다시 그 F의 코도메인으로 옮기는, 그러니까 F의 치역으로 실제로는 값을 옮기는 식으로 해야 어, 어떤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를 다룰 수가 있어서 그걸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그 이거 여기 아마 써놨을 것 같은데 어디 써놨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보트2 책의 이제 데피니션에 가져온 건데 그 어떤 f가 S1에서 R로 가는 함수일 때 요 위에 있는 이 U1만큼만 사실 이렇게 자르면은 이게 이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에 대해서 이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쓰면 그 각도에 대해서 이제 탄젠트 인버스가 딱 유일하게 정해지니까 우선은 요 U1 이 조그만 자른 것만 생각을 하면은 그 우리가 매개화를 P1을 뭐라고 해야 되죠? 사실은 우리가 쓰는 매개화는 여기서는 이 P1 인버스인데 요거를 그냥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하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에서 저 U1으로 가는 걸 생각을 하면 이 P1 인버스랑 P1은 잘 정의가 되잖아요. 왜냐면은 그 X 코사인 세타면 사인 세타로 해서 탄젠트 세타 만든 다음에 그거에 이제 어떤 그 탄젠트 인버스를 취해주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 보트 책에서는 이 함수가 그러면은 S1에서 R로 가는 함수가 어떻게 미분 가능하냐, 이때 미분 가능하다의 정의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타라고 하는 거는 매개와 변수에 대한 일종의 로컬 코디네이트처럼 생각을 하고 P라는 여기서 P는 이제 S1 상의 어떤 점인데 P라는 점에서의 세타 방면으로의 어떤 방향으로의 그 DD 세타의 정의 자체가 함수 F를 그 우리가 매개화했던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세타의 이제 역함수로 옮겨서 실수로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함수 f를 씌우면은 그럼 이 f 컴포지션 phi 인버스 그러니까 이 phi는 그냥 매개화의 그냥 그 역함수입니다. 그래서 매개화 역함수가 잘 정의되도록 U1처럼 이 약간 어떤 오픈 네이버드를 잘 자르면 이 f 컴포지션 fpi 같은 게 이제 잘 정의가 되고 그럼 얘는 사실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니까 그냥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의 어떤 미분으로 그냥 이 dd 세타를 우선은 정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곡선에서 정의된 함수를에 대한 dd 세타 같은 식으로 미분 연산자를 정의를 하면 어, 만약에 이제 우리가 고려하는 대상이 R2나 R3 같은 그냥 평면이었으면은 사실 이 dd 세타 같은 식들이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x, y, z 좌표에 대한 편미분이랑 동일해지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원에서의 로컬 코디네이트 각도 방향으로 이제 본다는 거인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을 때 음,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려 했지? 우선은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했던 거는 그 각도화에 대한 매개화를 하면은 거기서 파생되는 d d 세타가 아까처럼 정의가 되고 그거의 듀얼로서 d 세타를 이제 정의를 하면 되는데 이건 만약에 세타가 아니라 다른 이제 코디네이트를 잡는 그러니까 다른 매개와 방식을 잡으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스테레오 지오그래픽 프로젝션으로도 매개화를 잡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뭔가 계산을 해봤을 때 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다른 매개화로 이렇게 뭔가 해서 듀얼을 가지고 원폼을 만들었을 때도 결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음, 약간 요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얘가 이제 각도 매개화에서 나온 원폼이고 얘가 이제 그 스테레오 지오그래픽 프로젝션의 매개화를 가지고 해서 나온 원폼인데 그걸 듀얼라이징해서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냥 이 탄젠트 벡터라는 거를 R2나 R3 상의 그냥 벡터처럼 보면은 이 D 시그마 P나 D 세타 P나 뭐 탄젠트 벡터나 이런 거를 직접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디퍼런시에이션 그러니까 S1 위에서 정의된 함수의 어떤 미분 연산자로서 정의를 하면 그 함수 자체는 사실은 그런 코디네이트에 의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런 프로젝트 어떤 그 매개화를 잡든지에 상관없이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D 시그마 P랑 D 세타 P는 실제로 동일한 그 탄젠트 플레인 아니고 동일한 그 드람 코호몰로지를 계산할 때 그 폼으로서 정말 더하고 빼고 곱하기가 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미분 연산자의 듀얼로서 그 탄젠셜 벡터 필드를 정의를 하는 게 실제로 폼들 간의 비교를 매개화 방식에 상관없이 동일한 벡터 스페이스 상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약간 이게 좀 제가 관찰한 거였고, 그러면은 서로 다른 매개화에 의해서 발생된 그런 폼들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냐 했을 때, 이 LP라는 걸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LP가 뭐냐면, 어디 있어놨지? 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phi1의 각도 매개하고 psi n이 그 스테레오 지오그래픽 매개화인데, 이 두 매개화 펑션 사이에 어떤 서로 왔다 갔다 하는 펑션을 만들었을 때 그거의 미분인데 이게 사실 정확히 변수 치환적분 할 때의 그 자코비안 붙는 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정하면 폼으로 적분을 하는 게 치환적분을 성립하게 하는 거랑 맞아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야구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게 좀 이 정도에서 그러니까 치환적분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랑 그러니까 시한적분 실제로 말이 되게 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폼들을 매개화 방식에 상관없이 같은 어떤 그 대상으로 두고 서로 정말 벡터 스페이스처럼 계산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인 것 같다. 약간 이런 게 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금 그래서 이런 관점들이 있어서 그 사실 뭔가 좀 다음에 좀 더 자세히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그냥 짧게 시간이 좀 늦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좀 이제 그렇게 조금씩 받아들여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저희가 그냥 매개화해서 적분할 때랑 다르게 적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게 좀 왜냐면은 그 그러니까 매개화를 약간 전역이 되도록 여러 개를 이어 붙여서 만드니까 이렇게 서로 안 겹치는 부분끼리는 그냥 적분해서 더하면 되는데 겹쳐 있는 부분끼리는 적분을 어떤 식으로 가중치를 뭐 해줘야 될지 이거를 아직 저는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막혀 있는 중입니다. 네, 혹시 그 겹쳐져 있는 부분에서 그러면은 뭐 각각 그 매개화마다 뭐 적분을 해보거나 해보셨나요?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안 해봤어요. 뭔가 김찬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 게 겹친 부분에서 적분을 할 때 매개와 상관없이 적분값이 똑같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네. 그게 아까 제가 관찰한 그 두 매개와 상관없이 폼을 동일하게 적었을 때 그게 이제 자코비안 같은 게 붙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래 리만 적분할 때도 변수 변환하면은 자코비안 붙어서 두 적분값이 같잖아요. 그래서 사실 같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계산을 한번 좀 해보려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확인 아직 못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혹시 아까 제가 중간에 뭐 일 관련된, 그러니까 워크 관련된 얘기를 잠깐 들었었는데 요거 잠깐 보여드리고 끝내도 될까요?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여기 예전에 제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올렸던 자료 중에 보니까 이 그러니까 어떤
지금 2차원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구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을 때, 그 표면적에 대해서 다 이렇게 F 수직인 관계로 있는 애들을 따지게 되면 이게 그 그레디언트 F하고 이제 같은 거잖아요. 이 방향들이. 어떤 구의 기준에서 봤을 때 각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그 수직인 방향, 그러니까 노멀 방향, 이런 것들이 나블라 F가 될 텐데, 이제 걔네들을 적분을 하면은 이게 0이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2차원에서도 0이고 3차원에서도 이렇게 9에서도 0이 나올 텐데, 근데 만약에 이게 각도가 이렇게 살짝 틀어지거나 그러니까 노말이 아닌 상태에서는 이게 적분값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나오는 게 맞죠. 맞아서 그래서 그 아까 그 9라는 거에서 적분값이 그러니까 0이 되는 애들을 이렇게 따로 모아둔 애들이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게 그냥 기본군, 펀더멘탈 그룹이라고 이렇게 통칭해도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닌가요? 그랬고, 이게 결국에는 어떤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서의 어떤 수직인 애들을 이제, 그 잘 정의를 해놓는 게 그게 이제 코어몰리지의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이해를 좀 했었거든요. 저는 우선 저도 몰라서 동의가 안 되는 지점은 펀더멘탈 그룹의 정의가랑 약간 정의를 우선 제가 잘 모르긴 하는데 정의하는 방식이 방금 설명하신 것과 매칭되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 코어몰로지의 방식이 어떤 공간이 있으면은 그 공간에다가 어떤 함수, 그러니까 어떤 함수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함수를 잘 정의를 해서 그 공간을 탐색하는 걸로 전 이해를 했거든요. 그리고 호몰로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원이든 구든 뭐 그런 것들을 넣어서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어떤 표준화된 그러니까 원구 같은 뭐 그런 애들을 가지고 그 공간에 넣어서 탐지를 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표현을 하긴 하던데. 그래서 그 그러니까 호몰로지랑 코몰로지의 차이가 이제 두 개가 이제 좀 달라서 근데 호몰로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은 뭐 계산이 잘 안 되고 코몰로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함수 가지고 이제 정의를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어떤 값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두 가지 간에 이제 어 호몰로지는 계산이 매우 어려운 거고, 코호몰로지는 계산이 되는 애고, 그래서 두 개 간에 이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그 스무스한 애들만 대상으로 한 게 드랑코호몰로지다라고 이렇게 제가 찾다 보니까 뭐 그렇게 저 스스로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 근데 제가 그 아마 디스코드에도 좀 올려드린 고민 중에 하나가 이런 말들이 사실 제가 그 AI 툴을 써서 나오는 그냥 나름대로 이해한 거에 그 내용을 좀 합쳐서 그냥 이렇게 나온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이게 검증할 능력이 없으니까 저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서브 스터디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마 저기 수학을 원래 전공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일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일단 그렇게 했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서브스타디에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이제 잘못된 거면은 좀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이제 5개념을 다시 맞이하게 되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을 좀 이런 걸 좀 말씀드려보려고요. 이렇게 제가 하는 방향이 이게 맞습니까? 라고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던 말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라서 제가 이해하는 방향은 좀 이런 거다, 지금은. 네, 이렇게 좀 이렇게 한번 공유를 드려봤습니다. 근데 이게 동의가 안 된다는 말은 전혀 말이 안 맞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서. 네, 우선 너무 솔직하게 나눠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그냥 교수님께서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고, 뭔가 의견을 구하셨으니까, 저도 솔직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우선 수학적으로 스테이트먼트가 틀린 서술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은, 그리고 약간 사실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데, 왜냐면은 어떤 수학적 대상을 서술할 때, 그게 약간 느낌에서 시작해서 서술이 돼서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에서 시작해서 계산되는 대상으로 넘어가면은 같이 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거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은데 왜냐면은 코호몰로지라고 했을 때 그게 드랑 코호몰로지인지 어떤 코호몰로지인지 무슨 코호몰로지 이런 것도 사실은
다 다를 것이고 호몰로지도 사실 종류가 많고 그래서 우선 저희가 다루는 드랑코 호몰로지의 정의 자체는 특정 K폼에 대해서 어떤 이그젝트한 폼과 그다음에 클로즈드 폼들을 뭔가 가지고 벡터 스페이스 간의 어떤 여기서도 쿼션트를 하는 거를 이제 정의를 해서 놓고 보고 이제 그거를 계산하는 거를 저희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구체적으로 계산되지 않는 이제 느낌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느낌을 듣고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우선 저도 판단 능력도 없거니와 약간 개인적인 의견에는 아마 수학적인 서술에서도 오류가 있지 않나 솔직히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음 사실 저도 그 GPT를 요새는 잘 안 보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예를 들어서 그 자꾸 사인 세타, 디세타 이런 게 전역으로 잘 정의되는 원폼이다라는 말을 계속 하는데 저는 그게 이제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은 동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그래서 뭔가 그런 말들을 GPT가 좀 앵무새처럼 뱉어낼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음, 제 생각에는 그 아마 교수님께서 우선 주셨던 과제 저도 디스코드에서 봤는데 그 호프 파이브레이션에서 S3 쿼션트 S1을 쿼션트 셋과 쿼션트 토폴로지로 적어보라고 하셨던 것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그거를 직접 좀 적어보시고 구체적으로 그걸 물어보시는 선이면 아마 저희들 다른 선생님들도 대답할 거리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약간 느낌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사실은 저희도 느낌만 대답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길게 보면 교수님께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도 느낌만 말하게 되면 사실 그걸로는 구체적인 수학적 대상을 다룰 수 없으니까. 네, 무슨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혹시 그 지난 시간에 그 월요일에 제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교수님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잖아요, 거기서. 근데 해왔는데 계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되게 짧은데 한번 공유를 드려봐도 될까요? 저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은 좀 알려달라는 정서에서 너무 어이없이 막혀버려가지고 한 5분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어, 잠시만요. 제 보이시나요? 이게 일단은 저번에 그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이제 S3에서 R로 가는 함수를 임의로 하나 뽑은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S3에서 임의의 한 원소를 택하는 건데 이 직콕만 W를 하나 잡았을 때 걔가 속한 그 대원에서의 임의의 한 원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원 방향으로 이제 이 함수를 미분을 하는 건데 정확히는 이제 대충 t가 0일 때 이제 미분을 보는 건데 그래서 해봤거든요. 이렇게 그 그러니까 얘를 이제 Z 프라임으로 보고 W 프라임으로 보고 이 컨주게이트 이렇게 보고 해가지고 컨주게이트 4개로 체인을 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T0을 대입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제가 알기로는 근데 왜 얘랑 얘가 왜 변수가 이렇게 달라지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뭔가 되게 뭔가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라는 직감이 들긴 하는데 이게 여기서의 변수랑 여기서의 변수랑 같게 나와가지고 대충 폼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이제 꼴만 맞춰 보려고 그럼 이제 여기서 T0을 대입을 하지 않고 여기서는 이제 이 관계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대입을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t가 0일 때에
어찌 보면 그 미소 변화량을 보고 싶은 건데 이 영을 대입을 안 하면 그 의미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바로 입국 당해가지고 혹시 어, 네. 뭔가 바로 보이는 건데 내가 못 보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해봤습니다. 그, 질문이 어, 아, 음, 아, 네. 그러니까 T는 T는 0을 먼저 대입하냐 나중에 대입하냐 이건가요? 네, 네, 잘 안 들렸어요. 그 질문을 잘 이해한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T는 0을 먼저 대입하냐 나중에 대입하냐의 그 차이인 건가요? 그게 질문인 건 아니고요. 일단은, 되게 좀, 어, 저도 계산이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 건데, 일단 얘를 계산해야 되는 거거든요. 얘를 계산해가지고 어떤 이제 벡터 필드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럼 당연히 뭐 어떤 뭐 대충 뭐라고 해야 되지? 잠시만요. G 어쩌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얘랑 얘가 이제 변수가 통일되게? 근데, 아, 개- 변, 얘는 이제 이 슬롯에 대한 변수고, 얘는 이 변수인데, 이게 왜 다르게 나와가지고. 근데, 네, 일단 이거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걸. 일단 질문을 잘 이해 못해서 그런데 그 Z를 다시 Z 프라임으로 쓰면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러니까 Z 네, 프라임으로 쓰면은 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t에 0을 대입한 상태인데 다시 이렇게 쓰는 것도 좀 이상하고, 아니면 t는 0일 때니까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대입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데 여기서는 t가 0일 때니까 이게 돼서 이렇게 대입을 해야 되나? 음, 뭔가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계산이 잘 안 돼가지고. 네. 이게 약간 저는 사실 지금 전혀 모르는 게 왜 목소 수 세팅에서 네. 체인룰 적용할 때 사실 컨주게이시 왜 한 번 더 나와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전혀 몰라가지고 그거 음, 저도 잘 모릅니다. 일단 계산부터 해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대충 봤을 때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런 벡터로 생각을 해주면은 컨주게이션 항상 얘니까 대충 뭔가 리니어리 인디페던트 한 것 같다. 대충 이 정도만 저도 생각을 하고 음,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어, 그러니까 뭐 저 고민을 해봐야. 그냥 저 Z바를 그냥 T에 대해 미분한 걸 적으신 거 아니에요? T에 대해 미분하고 T 0 넣은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근데 그게 왜? 아, 근데 이제 어, 여기 있는 변수랑 여기 있는 변수가 같아야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거기까지 끌어내야 되는데, 왜 같아야 돼? 어, 이게, 얘가 의미하는 게,
S3에서의 함수를 특정 방향으로 이제 잠시만요. 특정 방향으로 미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접, 아, 아, 사실은 저기서 그 df dg 프라임은 z 프라임이 약간, 그러니까 f가 복소수를 두 개를 변수로 받는 함수인데, 그냥 앞에 거랑 뒤에 거를 약간 그냥 노테이션으로 쓰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f가 뭐 f란 함수가 그냥 z 프라임이랑 w 프라임을 받아서 뭐 z 프라임 더하기 w 프라임을 주는 그냥 그런 함수면은 df dz 프라임은 그냥 1인 거고 df d 컨주게이트 프라임은 그럼 어떻게 아시지?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그 명성 선생님 말씀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얘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부터 제 스스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일단 벡터장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서 벡터장은 당연히 어 보통 그렇게 나오잖아요. 뭐 fx dx 뭐 dx가 아니라 벡터장이니까 뭐 어떤 이만큼이 나오고 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여기도 이제 뭐 x 이런 거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였는데 좀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뭔가 아직 너무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좀 이제 많이 돼서요. 슬슬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 다음 스터디 때는 음, 어떤 걸 나누면 좋을까요? 사실 보고자 하면은 볼거리들은 지금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교수님이 저에게 주신 뭐 숙제가 이제 S1의 드랑크 호몰로지를 보는 건데 제 생각에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선은 백재민 선생님이 계산해 주신 거를 좀 더 말이 되게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이건 중요한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 넘어가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다른 사이드의 계산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메이어 비에토리스 시퀀스 방식의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이냐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도 한 가지는 있을 것 같고 뭐 다른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투폼을 적분하는 거를 정말로 어떻게 그 듀얼 관점에서 뭐 적어볼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교수님이 힌트 주신 것처럼 뭐 가우스본의 그 디오렘의 스테이트먼트를 정말 좀 잘 관찰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 한 가지 이제 볼 만한 내용인 것 같고 아니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호프 바이브레이션의 그런 거를 좀 더 구체적인 언어로 좀 더 적어보는 거를 같이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카테고리 관련해서 스님이 이것저것 숙제를 내줬던 것들을 한 차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혹시 의견이 있으실까요? 음, 개인적으로도 되게 막막하네요. 이게 점점점 한 가지에서 가지가 나오고 가지 각각에서 또 가지가 나오고 하는 식으로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는 좀 생각 중인 거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노트를 조금 좀 더 이렇게 그냥 같이 좀 구체적으로 아까는 제가 너무 휘리릭 흐르듯이 지나가서
사실 저도 S1에서만 써보고 S2에서는 안 써봤는데 한번 S2에서 써보면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면 S2에서 한번 기술을 좀 해보고 다음 주에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괜찮으실까요? 뭐 준비는 잘 못할 수도 있는데 뭐 그냥 다음 주 서브 스터디 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약간 명서준 선생님께서 가시는 의문이나 이런 것들이랑 좀 맞닿아 있을 것 같아서 좀 뭔가 좀 논의가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그런 탄젠셜 벡터 필드를 그런 디퍼런시에이션의 듀얼로 보는 관점으로 우리가 가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좀 지금 저희 어떤 찝찝함과 불편함들, 어색함들이 그런데 아직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조금 저희가 해왔던 계산들이랑 구체적으로 사실은 계산적으로는 동일한 내용들일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앞에서 면적분, 선적분 했던 것들이랑 동일한 계산일 텐데 그거를 조금은 언어를 추상화하는 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적어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주 서브 스터디는 제가 한번 그거를 같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 주세요. 듣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저 그 카테고리에서 그 교수님께서 주신 예시를 좀 까먹었어가지고 펑터의 예시 혹시 기억 나시나요? 그 내추럴 트랜스포메이션은 행렬식을 보라고 했었던 것 같긴 한데 그 펑터는 네. 컴퓨테이티브 서브그룹으로 나누는 거. 그러니까 G를 G 코션트. 아, 네네네, 이해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그 아까 김민우 선생님께서 공유해주신 노트를 보투책을 참고로 하셨다고 하는데 그 보투책이 그 교수님이 옛날에 말씀해주신 그 디퍼렌셜 폼 그 알지브라이크 토폴로지 그게 맞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아 거기에 그 적분한 FTC로 그 드랑코 호몰로지 S1에서 구하는 것도 나와 있는 건가요? 뭐 그렇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긴 하셨는데요. 근데 그 예. 보니까 거의 웬만한 미분기하 책에 다 써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아 그렇게 그렇군요. 계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계산 논쟁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쩌다 다른 책도 예. 펴는데 거기에도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 봤어가지고 사실 예, 저 감사합니다. 책이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 저는 그냥 그 아, 예. 데피니션만 좀 참고하려고 그래도 정확히 맞는 데피니션을 써야 되니까 그것만 좀 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의견 없으시면 오늘 서브스터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지금 요새 막 중간고사도 있거나 일도 많으셔서 피곤하실 텐데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리고요. 네, 푹 쉬고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